저 4.3 참석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 자, 주제를 4.3 사건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5주년 4.3 추념식이 오늘 있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공세가 상당히 거센데 야구장 가서 시구할 시간은 있고 4.3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 소장님, 윤 대통령의 불참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가 좀 되질 않아요. 작년에 당선인 시절에 가셨고 또한 뭐 매년마다 대통령이 참석할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러한 항변도 이해가 되긴 돼요. 하지만은 대통령 당선돼서 올해가 첫 해잖아요. 그러면은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안 가셨기 때문에 선거 때만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더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을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저는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안 갔어요. 싹 다 안 갔죠? 네. 예. 이게 대통령실과 뭐 당정 일체, 혼연 일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안 가니까 당대표도 안 갔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년 총선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민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런 상처받은 저런 희생자 추념식에 당 지도부가 안 갔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러면 선거 때 어떻게 제주도민을 향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할 거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동시에 나왔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자, 전평론가님, 뭐 당연히 가야 될 곳을 갔고 또 국민의힘 측과는 좀 비교가 많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번 추념식에 참석을 하셨었고, 네. 4.3과 관련한 그 추념사를 보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낸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제주 지역 언론에서 아주 상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덕수 총리가 읽은 메시지가 600몇 자인데 그에 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내용도 길었지만 이 4.3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이 나왔고 제주도민이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으며 그래서 앞으로 국가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비판의 지점이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 대독한 내용도 참으로 성의가 없다라는 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IT 기업 유치나 이런 내용이 왜 굳이 오늘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뜬금없고 성의 없어 보인다는 비판을 좀 자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때 물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지 또 국민들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모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 전 대표와 천하람 당협위원장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민들이 선거로 교정을 해줘야 한다. 다음 정치 어려울 거다. 자, 전 평론가님, 이런 이준석계에서 나온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좀 아닌 거예요. 본인 반성도 좀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메신저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이 메시지의 내용은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뭐 장선철 소장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선거 때만 앞두고 제주 왔다 갔다 하고 호남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통합하고 역사적인 부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국민들이 믿어줄까? 여당을 더 이상 신뢰할까?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선거를 통해서 따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이 천하용인 측이 하고 있는데 예. 태영호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부분은 선거까지 가지 않고 당내 징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개를 통해서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적을 듣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대통령 참석 못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년 총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참석 못할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당 지도부, 뭐 선대위 관계자들 다 아마 4.3 추념식에 참석할 거예요. 네. 그럼 제주도민 뭐라고 하겠어요? 음. 작년에 안 왔잖아. 근데 올해 선거 앞두고 왔어? 네. 표 얻으려고 왔어? 이러면요, 민심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장 소장님께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엔 참모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내가 참석할 일정이 아니라는 어떤 오더를 내렸다라고 보십니까? 그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했겠죠. 네. 뭐 작년에 가셨으니까 올해 굳이 뭐 가셔야 되겠습니까? 한미 네. 정상회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 뭐 여기는 국무총리 보내시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냐고요. 아니 대구는 가셨잖아요. 순천에 그 뭐 정원 박람회는 가셨잖아요. 그런데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어떻게 왜 안 오셨어요? 희생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아니에요? 이런 비판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냐고요. 네. 저는 모든 일에도 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더 아쉬운 거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 않은 것은 이거는 참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그 순전히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겠죠. 문재인 예. 대통령 저기 추념식에 참석하셨었나요? 그냥 오후에 뭐 먼저 그런 네, 일정이었죠. 하셨잖아요. 참석 오후에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우리가 너무 나간 판단하기- 거다. 네. 네. 판단하기엔 좀 과한 해석 같아요. 전혜연 평론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저는 이런 역사적 문제나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의 큰 지도자로서 참석하셨다면 국민들이 더 감동하지 않았을까 예.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특히 왜 더 논란이 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이라던가 해외 순방을 이유로 또 불참하셨다는 식의 어떤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의 설명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야구 시구하고 시장 가실 시간이 있냐라는 오히려 이 해명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여권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좀 찬찬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을 꼭 짚고 싶은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바로 제주도지사고 그렇죠. 또 본인은 또 제주도지사 시절에 이 4.3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제주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심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예, 뭐 네. 많이 노력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했다라는 전반적인 예, 예, 평가가 예, 있는데 예. 아무런 메시지도 안 냈다. 그래서 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예. 가시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자꾸 이반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너무 안 들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5.18, 4.3 그리고 어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여야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전당대회 때였죠. 국민의힘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기자들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더니 어떤 점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북한 지령설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은 아직도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의 말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태용호 의원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좀 소개시켜드리면 태용호 의원은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에 의해 12개의 경찰서와 관공서에 대한 무장 공격이 일어난 것이다. 남로당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이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뭐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제주 4.3 이 희생자분들이 뭐 희생되신 이 날을 이런 식으로 좀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4.3 사건 때문에 희생당한 제주도 분들이 4만 명에서 대략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주도민 거의 모든 한 가구당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네네. 해요.
그런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도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당신들이 문제야. 내가 왜 사과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유족들한테 얘기해서 전후 맥락을 설명하겠다. 이 정도 코멘트 나왔거든요. 진정성 있게 그럼 가서 해야죠. 예. 오늘 가서 했어야죠. 네. 근데 오늘 왜 안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해명을 할 거예요? 그냥 기자들 앞에서 할 건가요? 당사자들 앞에서 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오해를 쌓고 자꾸 쌓이면은 국민의힘이 내년 선거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사상과 관련해서 제주의 아픔이 더해진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 촉발된 것과 넘어져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에게 색깔론이 씌워져서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내가 희생자다, 내가 유족이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겁내는 상황이었다고 예. 하죠. 이런 아픈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셔야 되고, 장서철 소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것이 가셨어야 됩니다. 가셔서 진정성 있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오해하냐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4.3을 앞두고 온갖 극우성 발언이나 색깔론이 더해진 현수막들이 대구에 갑자기 네. 더 늘어났다. 근데 이것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과 과연 무관하냐는 비판이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습하는 것도 그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이걸 쭉 따져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국가원수로서는 사과를 하셨었고요. 네, 그러셨죠.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2014년도 박근혜 정권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큰 아픔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보수, 뭐 진보, 뭔 그 구별이 뭐가 그렇죠. 중요해요. 예. 그냥 저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다,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도로 총출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또 4.3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맞서겠다.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 불참한 그런 행보와는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네요. 아니 근데 민주당도 참 이거 한심해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저런 희생자 추념식에 가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라고 이거를 네. 또 하나 정쟁의 수단, 여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유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셨으면 추모하고 희생자분들 위로하고 그거에 그쳤으면 좋겠다. 제발 저런 현대사의 아픔을 자신들의 뭐 정쟁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요. 뭔가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좀 비교적 우리는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예. 그냥 위로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제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또 관심 여부였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만이라도 어떤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 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더 이상 아픈 상처를 헤집지 말라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글을 인용해서 올리셨는데 그건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 소장님께서 정쟁을 말씀하셨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4.3 특별법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민주당이 입법 차원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그래도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은 긍정 평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